자, 71번 갑시다. 다음 미주진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합성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온 거는 뭐죠? 합성어에는 합성 형성 방법에서 무슨 합성어? 대등합성어, 또 종속합성어, 하나 더 융합합성어라는 게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대등합성어는 서로의 뜻도 바뀌지 않는 거죠. 대등한 관계고, 종속합성어는 어디 하나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다리는 다리인데 어떤 다리? 돌다리, 나무다리, 징검다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종속 융합합성어는 두 개의 합성어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뜻을 가져버리는 거. 됐죠? 쥐와 며느리가 합쳐졌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쥐의 며느리가 와야 되는데 콩벌레를 의미해버린다라는 얘기죠. 돌과 부처가 만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돌로 만든 부처가 돼야 되는데 감정이 없는 사람도 돌부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승환 선수의 별명이 뭐예요? 돌부처. 이겨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이 그냥 딱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돌부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벼락부자도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벼락부자는 융합합성어인가? 그치, 갑자기 크게 이런 식이니까 한 방에. 자, 그랬을 때 우리 밑줄은 종속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은 뭡니까? 손 플러스 발이죠. 합쳐져 봐야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무슨 합성어? 대등합성어가 되는 거죠. 논밭도 대등합성어입니다. 책가방은요? 왜요?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 책가방, 짐가방, 여행가방, 뭐 옷가방 등이 있죠. 그러니까 책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방에 종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연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죠. 72번. 다음 여행 가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공항에서 가방 터진 걸 본 적 없죠? 캐리어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놀러 갔는데 그 할머니 군단들이 오셨어요. 내가 보기엔 한 환갑잔치 정도 되는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 군단이 왔어.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봤는데 큰 가방에, 큰 가방, 어떤 건지 알죠? 캐리어 제일 큰 거.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하기 좀 무겁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고 있다가 난 저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가 들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이게 가서 좀 들어드리려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하고 탁 했는데 그게 팍 열려버렸어. 지퍼가 찍 하면서 딱 했는데, 야, 그 안에는 역시 대한민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뭔지 알겠지? 아니, 짱경리도. 근데 그게 막 터지고, 김치. 근데 이게 세관이 걸릴 텐데. 근데 어찌어찌 갖고 왔더라고. 근데 그게 막 터져가지고 막 할머니들끼리 막 하면서 막 김치 터지고 냄새, 한국인의 냄새가 납니다. 분명 외국 가면 그 외국 냄새가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 습하고 그 냄새가 있는데 다 없어져. 고향의 냄새 막 이렇게. 근데 더 웃긴 건 할머니 그분이 그 아깝다고,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서 버리잖아. 그 아깝다고 막 거기서 막 하다가 또 할아버지 옆에. 근데 진짜 대한민국 할머니 할아버지 대박인 게, 나 창피하기도 했어. 할아버지 어떤 분이 그 소주 팩을 들고 오셔서 이건 먹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먹어야 된다고 거기서 술판이 벌어져. 야, 나 이제 말리고 싶더라. 그냥 가이드가 막 말리고, 나 창피해서 한국인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나왔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셨던 분이잖아. 사실은 밭농사 논농사 하다가 이렇게 뭐 흘려도 이거 아깝다고 털어서 드셨던 분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좀 창피하더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나왔어, 도와주러 가다가. 자, 72번. 다음 단어 형성법이 다른 하나. 여러분, 초록이 뭐죠?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단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합성어니 파생어니가 헷갈리는데,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단일어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그렇지, 복합어예요. 합성어가 나오면 안 돼. 복합어가 있어. 복합어 안에는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는 거야? 합성어와 뭐가 있다? 파생어가 있는 겁니다. 합성어는 무슨 합성어와?
그쵸?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 거고 파생어는 접두사 접미사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단어 형성법이 다른 하나입니다. 초록이 뭐죠? 단일어. 아니 초록이 뭐냐면 초록하면 어떻게 애누리는 단일어 흉은 단일어 살인은 단일어. 여러분 벌판은 뭐죠 그러면? 벌 플러스 판이죠. 벌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정중히 향수라는 시에서 나오잖아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할 때 이 벌이 뭡니까? 넓고 평평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갯벌은 뭡니까? 어떻게 질척질척한 것이 있는 넓고 평평한 곳을 갯벌이라 그러잖아요. 판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넓고 평평한 자리란 뜻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73번 어휘의 구성이 나머지와 다른 것 그랬습니다. 참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참에다가 접두사에다가 수치 붙는 파생어. 헌옷은요? 헌옷 맞나 2번이? 헌 플러스 옷은 이때 헌은 뭐가 된다? 관형어. 옷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풋 플러스 과열에서 풋은 파생어. 개는 이때 개는 멍멍이가 아닙니다. 개살구는 뭐가 되는 거죠? 개. 접두사인데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그쵸. 질이 좋지 않은 살구란 뜻입니다. 74번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끼리 묶인 겁니다. 늦잠은 뭐죠? 파생어. 그 다음에 밤낮은 그러면 파생어와 합성어죠. 두 번째 앞뒤는요 합성어 똥이 나오네. 똥 플러스 오줌 합성어입니다. 휴지 한두 칸으로 뒤처리하는 똥 오줌. 이거 계속 얘기해 줘야지. 계속 얘기하면 쇠뇌를 시켜서 밥 먹고 된장국 나올 때 막 이렇게. 오늘은 가서 돈가스 드세요. 미소야 장국에다가 일명 똥국. 그럼 된장 뭐 먹어요? 똥국. 거기 있는 시래기가 뭐가 건더기. 참 보면은 아유 비도 좋아. 됐죠? 그걸 잘 사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저 사람이 6.25 때 살아도 잘 살았을 겁니다. 지렁이 먹으면서 그래 단백질 보충했어 이러고도 배탈 없이 살 사람입니다. 자, 푹과일은 뭐죠 여러분? 그러면 힘들다는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들다 합성어입니다. 뭐가 생략될 수 있습니까? 조사 생략될 수 있는 거죠. 맛이 있다 역시 앞에서다 합성어입니다. 조사 생략된 거. 맛있다는요 맛이 있다 합성어죠. 힘에 차다 다 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1번만 파생어와 합성어의 결합입니다. 75번 다음 얘들과 동일한 구성 방식을 보이는 단어로 옳은 것은 굶주리다 뭐죠 여러분들? 굶주리다는 굶다와 뭐가 만난 겁니까? 줄이다가 만난 거죠. 고줄이다니까 뭐가 생략된? 어미가 지금 생략된 거죠. 그런데 합성어는 맞는데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늦은 더위 아까 얘기했고 높푸르다는요 높고 푸르다. 그 다음에 덮은요 덮은 발이 되니까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를 얘기하는 거죠. 논밭은요 합성어죠.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첫사랑은요 첫 자체가 관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늙은이는요 왜요? 늙다에다가 이가 온 거죠. 이가 뭐죠 여러분? 늙은이 오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 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사형 어미에다가 뭐가 체언이 붙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가로지르다는요, 여러분들 가로 플러스 지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는 뭡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지르다는 용언이 되는 거죠. 용언 중에서도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럼 부사와 형용사가 합쳐지는 거는 통사적 합성어 맞죠? 곶감은요? 고중감은 곧 은은 뭡니까? 어미입니다. 그 어미가 생략됐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76번 통사적 합성어로만 엮은 것은 그랬습니다. 흔들바위가 뭡니까? 여러분 흔들이 뭐예요? 흔들흔들 두 번 첨어가 될 수 있는 부사죠. 그러면은 흔들바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부사와 체어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부사와 부사의 결합은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고증감이었죠. 둘 다 비통사적 합성어네요. 2번 새언니는요. 새가 뭐죠? 관형사에다가 언니가 만났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맞습니다. 척척은요. 부사죠. 박사는요. 명사.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길이 뭐죠? 길.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길이 뭘까요? 길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기는 짐승입니다. 기는 짐승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관형사 형음이 리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됐죠? 높푸르다는요, 높고 푸르다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죠, 얘는. 5번 어린이는요, 어리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똑같은 거죠. 늙은이와 똑같은 거죠. 어리다에다가 이가 왔는데 어리니은이 온 관형사형 어미가 와서 얘가 됐으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지금? 가져오다는 가지 플러스 어 플러스 오다가 되는 거죠.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가 오고 다시 용언이 오는 건 통사다 비통사다? 통사적 합성어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겁니다. 4번. 77번. 다음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로 묶인 것이 아닌 겁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로 묶인 게 아닌 것. 1번. 늦은 잠. 비통사죠. 덮은 밥. 접은 칼. 열고 닫다.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맞죠? 등산은 여러분 맞은데 왜 등산은 합성어 맞죠? 통사적 합성어처럼 보이죠? 왜? 한자 합성어니까. 그런데 어순이 뭐가 됩니까? 오르다 산에가 아니라 산에 올라야 되니까 어순이 잘못된 거죠. 독서는요? 읽다 책을인가요? 책을 읽다가 되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설고 읽다 뛰어놀다 전부 비통사적 합성어 맞습니다. 우짓다는요? 울고 짖다 검고 푸르다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 안팎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개가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안과 박도 통사적 합성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헐떡헐떡 부사에다가 고개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비통사. 고증감 비통사 맞죠? 척척이라는 부사에 박사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비통사. 촐랑촐랑 부사죠. 새는 명사. 그러니까 비통사 맞습니다. 78번.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그 예가 맞지 않는 것. 명사가 결합한 경우. 할미라는 명사에다가 꽃이라는 명사가 결합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관형어입니다.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죠? 크다에다가 형이죠. 니은 관형사형 어미가 왔으니까 관형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주어와 서술어 빛 플러스 나다. 왜요? 그렇죠. 얘는 원래 뭐가 나는 겁니까? 빛이 나다니까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조사가 생략된 겁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가 무슨 조사? 주격조사죠.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된 경우 뭐가 된 겁니까? 날뛰다는 무엇 플러스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날다 플러스 뛰다니까 뭐가 안 보여요? 지금 용언의 연결형 있어요 없어요?
연결형이 오면 뭐가 됩니까? 날고 뛰다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날뛰다는 연결형 어미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79번 다음을 고려할 때 단어 형성 방식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 단어는 뭐가 있다? 여기 나온 대로 무엇이 있고 하나 이상의 형태수가 결합한 단위인데 산, 강처럼 밑줄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뭐라고 한다? 단위라. 한편 풋사과처럼 파생접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뭐라고 한다? 파생어. 밤낮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뭐라고 한다? 합성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군말은 뭐죠? 군이 쓸데없다라는 접두사에다가 말이 붙은 파생어. 돌다리는요 합성어. 덧까지는요, 덧까지는 뭡니까? 덧은 거듭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됐죠? 파생어. 짓누르다. 누르긴 누르는데 어떻게 누릅니까? 몹시 매우 누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80번 다음 글에서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무슨 합성어 찾으래요? 비통사적 합성어. 밑줄 다시 칩시다. 밑줄이 있지만 우리말 통사적 구성 방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합성된 형식. 형성된 합성어. 작은형.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통사. 철들다. 통사입니다. 철이 들다. 뭐가 생략됐습니까? 조사 생략은 통사입니다. 어미 생략은 비통사. 부술비는요? 부슬부슬 내릴 수 있는 비죠. 비통사입니다. 왜? 부술이 부사, 비가 명사. 이슬비는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슬이 명사이기 때문에. 힘을 쓰다 뭐가 생략된 겁니까? 조사가 생략된 거죠. 통사적 합성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81번 밑줄 친 말이 문장의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는 강소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강소주는 어떤 소주입니까? 강소주. 강의 의미가 어떤 것도 있어요. 아무 뭐 없이 그냥 또는 뭐 독한 이런 뜻도 있죠. 여기는 강소주는 뭡니까? 독한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호박잎과 함께 쌈밥을 먹을 때는 강된장이 제격이다. 맞아요? 틀려요? 건더기가 많은 된장. 강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많이 먹었더니 이때 강밥은 뭡니까?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그냥 혼자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강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 무슨 밥만 먹은 거야? 밥만 먹은 거. 다른 거와 섞이지 않고 밥만 먹은 것. 그러니까 다른 반찬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고요. 양념한 굴보다 강굴 더 맛있다. 그렇죠. 강굴이가 아무도 섞이지 않은 굴. 됐죠? 근데 아무도 섞이지 않은 굴은 나는 잘 먹는데 한 몇 개 못 먹어요. 그 다음부터 바다 냄새가 나잖아요. 석화는 미치도록 먹습니다. 석화는 내가 먹어봤는데 요렇게 팔잖아요. 요렇게 크게 포대 같은데 그걸 하나를 먹습니다. 근데 이거 먹는 것보다 껍데기가 더 많아. 엄청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찜통, 요만한 찜통이 있잖아. 큰 거. 그 찜통을 2번, 3번 쪘나? 3번 쪘는데 내가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 원 없이. 그거는 잘 먹는데 초장 맛에 먹는 걸 수도 있는데 맛있잖아. 밥 먹을 때 절대 밥 안 먹습니다. 그거 먹을 때는. 미국으로 배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석화는 정말 잘 먹는데 굴은 몇 개 먹으면 끝. 근데 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야? 막 김치를 했을 때 김치를 막 했을 때 보쌈 고기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있잖아. 싹 썰면은 딱 뜨거워하는 거기에다가 양념이 쫙 빼있는. 그 다음에 겉절이 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기를 하나 딱 넣고 굴을 딱 넣고 싹 말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딱 먹으면 여기 물이 쭉 흐를 때 쫙 닦아주면서 그냥 누가 마시고도 막 이렇게 딱 먹을 때 맛있죠. 된장국 먹어. 자, 갑시다. 83번
아니죠. 83번이고 82번. 다음 중에서 단어의 결합 방식이 가장 다른 거. 검불다는 뭐죠, 여러분들? 검다와 불다가 만난 거죠. 근데 뭐가 안 보여? 어미가 지금 안 보이니까 합성어긴 하지만 무슨 합성어다? 비통사적 합성어. 덮밥은요? 덮은 밥. 그러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고요. 부술비도 마찬가지로 비통사적 합성어. 높부르다도 비통사적 합성어. 스며들다는 뭡니까? 스미다에다가 어에다가 플러스 들다가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아어가 온 거죠. 지금 스미다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83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 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제격이다. 이건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왜 군이요? 여러분들 군할 때 군고구마의 군은 이게 아니죠. 원래가. 뜻이 원래 뭡니까? 국다에다가 니은이 와서 뭐가? 앞에 어가 사도바오로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그래서 탈락하고 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군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고구마가 되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오니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군고구마는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너는 웬 군소리가, 이때 군소리 뭐 쓸데없는 소리가 많냐 이거죠. 접두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고구마인데 쓸데없는 고구마가 아니잖아요. 그럼 겨울에 쓸데없는 고구마 사세요 막 이러나요? 군밤도 쓸데없는 밤 사세요 이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군침이 돈다. 쓸데없는 침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군불에 밥짓기, 쓸데없는 불에 밥짓기. 2, 3, 4번은 전부 다 접두사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파생어를 하면 1번은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84번. 다음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인 것은 그랬습니다. 큰 집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 맞아요? 크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 맞고요. 덮밥은 비통사, 늦은 더위 비통사, 검고 불다 비통사. 85번. 다음 중 단어 합성 방법이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 오르내리다는 뭡니까? 오르고 내리다가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 다음에 알아보다니까 알다에다가 아가 왔죠. 통사적 합성어. 검불다는요 비통사, 부슬비는요 비통사. 정답 2번이죠. 접은 칼 비통사가 되네요. 힘이 들다 통사입니다. 조사가 생략된 거죠. 이거는 밤낮 통사적 합성어. 홀몸은 뭐가 되는 겁니까? 홀은 접두사입니다. 몸은 체언이니까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86번. 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열쇠가 뭐죠? 여러분들 열쇠.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기본형이 뭡니까? 열다 플러스 쇠죠. 열다 열고 연이 리을이 와서 리을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 열쇠는 형태소가 몇 개입니까? 형태소 2개 아니에요. 3개죠. 열 플러스 리을 플러스 쇠죠. 그러니까 통사요 비통사요 관형사형 어미가 왔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됐죠? 새빨갛다는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덮밥은요 비통사 직프로다 비통사. 정답 2번. 간발은요 가문발입니다. 비통사가 되는 거고, 돌아가다 통사적 합성어. 젊은이 통사적 합성어죠. 가로막다는요 통사입니다. 가로가 뭐죠? 부사, 막다가 동사.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 87번. 다음 중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끼리 묶인 것. 소나무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적, 솔과 나무가 만난 거고요. 빛나는 빛이 나다 조사가 생략됐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살코기, 살코기는 히읗 체언이죠. 이거는 살 플러스 고기인데 히읗이 뭐 왜 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나아가다 비통사. 2번. 접은 칼 비통사, 굶고 줄이다 비통사, 부슬비 비통사, 검고 불다 비통사. 정답 2번이고요. 3번은 간발, 묵은 밭, 오고 가다는 전부 비통사인데 새해는 통사, 큰 집 통사, 늦은 더위 비통사, 안팎 통사, 촐랑새, 촐랑 뭡니까? 부사에다가 새가 붙었으니까 비통사. 됐죠? 88번.
다음 중에서 단어 형성의 원리가 같은 단어들을 바르게 묶은 거. 논밭은 뭐죠? 합성어인데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눈치는요, 눈에다가 치, 파생어. 밤낮은요, 합성어. 똥오줌, 합성어. 한겨울, 파생어. 정답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기역, 디귿, 리을, 니은, 미음이 묶여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허리 한번 돌리고 갑시다. 거의 그 명상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This 플러스 커버리의 합성어를 입은 사람입니다. This와 커버리의 합성어. 디스커버리. 어? 합성어잖아. 영어가. 이거 합성어. 왜 똥을 싸? 왜? 아유 왜 내가 여학생한테 똥 싸고 가는 그런 말을 해. 쓸데없이. 그럼 당신은 먹던가. 저 먹어봤어 진짜. 어떻게 먹어? 똥을요? 군대에서 내가 모든 이런 안 좋은 거는 사람이 안 좋아서 먹은 게 아니고 그 왜 그게 그 나는 군대가 정말 비인격적인 곳이며 비이성적인 곳이며 그렇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는 왜 그런지 내가 왜 군대를 그런 데 갔는지 나도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지. 근데 어렸을 때 남자는 가야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호기에 가긴 했는데 그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밤에 물을 잠가버립니다. 훈련소 안에 쭉 한 물을 잠그니까 화장실 가면은 물이 안 내려가. 근데 며칠 지나고 이제 볼일을 못 보는 게 다 끝나면 나중에는 이제 볼일을 봐야 되잖아 새벽에. 새벽에 볼일을 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원래 못 보게 만든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보통 볼일을 볼 때는 근무 가면서 알아서 밖에서 해결하고 와. 근데 꼭 그 400명이 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꼭 말 안 듣는 놈들이 있고 꼭 하지 말라는 짓을 그래도 하는 놈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볼일을 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안 내려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교관들이 와가지고 확인들을 하잖아. 문을 빡빡 열어. 근데 사실 교관들이 확인하지 않고 거기 애들 보고 화장실에 뭐 근데 교관들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알잖아. 이쯤 되면 이것들이 한 번씩은 싼다. 다 알잖아.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을 불러놓고 가서 화장실에 뭐 있나 확인해서 뭐 있습니다 그러잖아. 치울 수가 없잖아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양동이 요렇게 물통에다가 응가하는 거를 또 아이 그때는 3명이 볼일을 봤네. 3덩이를 떠서 그 물에 넣고 막 휘져. 또 어떻게 막 휘저어서 막 부유물이 뜨잖아. 그럼 저쪽부터 나와서 한 명씩 그 바가지 그걸 가지고 먹여. 한 명씩 먹는 거야. 그래서 먹어봤지. 나는 머리를 쓴다고 줄을 서시오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딱 중간에서 끝쪽으로 갔어. 이 부유물이란 게 계속 젖지 않으면 처음에 뜰 거고 맨 마지막에는 엑기스잖아. 진짜로 그렇게 줬었어.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은 그냥 물 마시지.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무슨 맛이 나. 이상한 신나야. 기분이 찝찝한 거지. 그래서 무슨 맛이 나. 그럼 먹을 때 꼭 된장국 먹어야 돼. 아 이거 너무 심했어. 그래서 그 부유물이 있어 부유물이. 그래서 막 저어서 한 번씩 뭐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토할 것 같아. 난 이렇게 했어 군 생활을. 그래서 포항 시궁창도 마찬가지고. 포항 혹시 가봤어? 포항 가면 포항제철 옆쪽에 보면 해병대 사단이 있어. 1사단. 그 훈련소는 다 거기서 해야 돼. 근데 이제 후반기 훈련 받을 때 거기 시궁창이 있어. 죽도 시궁창이라고. 그 해병대 애들이 부르는 노래도 거기서 길고 긴 포항 시궁창 정신없이 헤매어봐도 내 마음에 드는 시궁창 죽도 이런 게 있는데 죽도 시궁창이 있는데 시궁창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거 진짜 훈련 받아. IBS하고. 근데 우리는 왜 갔냐면 쓸데없이 가는 거야. 우리는 그때 실무가 아니니까 아직도 훈련병 수준인데 후반기 갔을 때 미친 교관이 거기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시궁창 냄새. 그냥 가도 알지 어떤 냄새인지 까맣고
거기를 이만한데 이게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 근데 그 훈련대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가잖아. 그럼 점점 이게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연습처럼 딱 여기까지 가. 그럼 여기서 노래를 시켜. 그럼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 이게 훅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냄새는 처음에는 엄청 나는데 좀 있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게 여러분 화장실 가도 알잖아. 근데 냄새는 이제 처음에만 역한데 안 나. 근데 이렇게 집어먹으면 여기 이 뻘처럼 이렇게 되잖아. 노래 예쁘다 하면은 여기 훅 하고 뭐가 물이 들어가면 막 거기 막. 자 갑시다. 더 이상 얘기하면 진짜 점심 먹다가 토할까봐. 누가 보면 나 특수부대 출신 같지. 그러면 그냥 고생한 사람. 이거 거의 특수부대 실미도 수준 아니야 이 정도면? 자 갑시다. 문장 성분입니다. 자 문장 성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성분이면 뭘로 끝난다? 사로 끝나는 겁니다. 문장 성분에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온다? 주성분과 부속성분, 즉 필수성분과 부속성분으로 나오는 거죠. 필수성분은 뭐가 있다? 문장에 있어야 될 네 가지 무엇이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 다음 필수성분이 아닌 부속성분에는 뭐가 있죠? 관형어, 부사어.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죠. 한번 봅시다. 주성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주성분은 뭐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적어놓고 다른 말로 필수성분, 여기는 부속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물론 하나 더 있지만 그냥 우린 요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아까 할까요? 그는 나에게 맹물만 주었다. 맹물만 주었다. 뭡니까? 이거 조사를 넣어보시면 돼요. 뭐를 준 거죠? 주긴 줬는데 뭐를 준 거죠? 맹물을 준 거니까 이거를 뭐랍니까? 의미상 뭐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미상 목적어. 됐죠? 두 번째, 그 사람 말은 사실도 아니다. 아니었다. 뒤에 뭐가 왔습니까? 아니다 되다가 따라오는 건 뭐죠? 보어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도지만 사실이 아니다로 고쳤을 수 있는 거죠. 보어가 온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애니까 뭐죠?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부사어, 그러니까 부속성분에 해당하겠죠. 정부에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들 무정물일 때는 정부가 그 일을 추진하는 거죠. 근데 무정물일 때는 뭐가 붙습니까? 에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정물이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에서가 붙은 겁니다. 주어가 되겠죠. 그럼 1번은 의미상 목적어, 그 다음에 2번은 보어, 3번은 부사어, 4번은 주어.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90번 밑줄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 그랬습니다. 어느 학교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창회라는 처소 부사어가 되는 거죠. 2번 손에 익은 연장이라 일이 빨리 끝나겠다. 손에다가 애가 붙은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죠. 정부에서는 이건 뭡니까? 정부가가 와야 되는데 무슨 명사니까 무정물이기 때문에 에서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부사와 주어에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91번 밑줄친 문장 성분 중 목적어가 아닌 것. 이런 모습 상상해 가르쳐볼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뭐를 상상했을까요? 모습을이니까 목적어입니다. 조사 생략된 거죠. 이 책은 가르치고 아직까지 내가 읽은 적이 없다. 아직까지 내가 읽은 적이 없죠. 뭐를 읽은 적이 없어요? 책을. 조사가 생략됐어. 은은 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 괄호치고요. 이번 조치를 뭐 한 겁니까? 강조했죠.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혜택을 강조했죠. 시장과 군수의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세요. 공람시켜야 되죠. 누구에게 공람시켜야 됩니까? 일반인에게 부사어가 오는 거죠. 그럼 1, 2, 3번은 목적어, 4번은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92번 밑줄친 단어 중에서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 동네에 있는 것은 산이 아니다.
이 아니다. 아니다가 왔으니까 앞에 산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어가 되겠죠. 2번 바위가 많은 산이 동네에 있다. 무엇이 있는 거죠?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 거죠? 산이 있는 거죠. 어디에? 동네에 있는 거. 요것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이때 산이는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철수가 사는 고장에는 산도 많이 있구나. 있긴 있는데 뭐가 있는 거죠? 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도는 주어가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산도에서는 의미상 산이가 되는 거죠.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산조차 아름답더니 이 동네는 정말 좋다. 이 동네가 좋은 게 아름다운 게 뭡니까? 산이. 있는 곳이 어디죠? 산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93번 다음 중에서 서술어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말고요. 1번의 서술어 뭐가 봅니까? 같아지는 거는 몇 자리? 2자리. 됐죠? 나 어쩌냐기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다. 됐자는 몇 자리? 어떻게 해요? 되다는 왜? 그렇죠. 그가 누가? 나는 뭐가 됐죠? 녹초가 되다.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냥 내가 됐죠. 뭐가? 녹초가. 그럼 녹초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어. 그러니까 2자리 맞죠?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 그랬습니다. 달락 동그라미 치고 몇 자리입니까? 그렇죠. 다르다. 2자리. 그럼 뭐만 있으면 됩니까? 다르죠. 누구와? 철수 생각은 뭐가 달라? 나와 달라만 있으면 되는 거죠. 4번 원영이가 길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다 주다 들이다 얹히다 이거는 뭡니까? 몇 자리? 3자리. 맞잖아요. 정답은 3번. 94번 다음 보기 가운데 우리말의 관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관용어는 명사, 대명사, 수서와 같은 체언류를 꾸미는 문장 성분 맞죠? 2번 명사는 그대로 관용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명사는 그대로 관용어가 된다가 될 수 있답니다. 엄마 그림이 있어요. 엄마의 그림이 되는 거죠. 뭐가 생략돼서? 조사가 생략돼서. 니은도 맞잖아. 될 수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도 관용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용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관용사는 관용어가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돼요. 관용사는 무조건 관용어죠. 근데 관용어는 관용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명사 아니 뭐나 동사 형용사도 뭐는 될 수 있습니까? 관용어는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우리 돼지 무슨 돼지? 예쁜 돼지 했죠.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 문장 성분은요? 관용어입니다. 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다시 봤을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동사, 형용사도 관용어가 될 수 있다. 형용사가 관용어가 됐잖아요. 그럼 얘도 맞는 거네요. 조사의는 관용어를 만드는 중요한 격조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관용 격조사 뭐밖에 없습니까? 의. 다 맞았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95번 다음 중 국어 문장 성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주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술어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어가 돼야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은 안 되고요. 니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는 주성분에 에헤이 잘 나가다가 누가 부사어 대신에 이 자리는 보어가 와야 되는 거죠. 니은도 틀렸죠. 물이 얼음으로써 되었다의 문장에서 주어, 부사어, 서술어이다. 맞아 틀려요? 왜? 의로가 무슨 조사니까? 부사격 조사니까. 디귿은 맞았죠. 리을 부사어는 관용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맞아요? 맞아요. 미음 체언이 혹격조사가 결합된 형태는 독립어에 해당한다. 맞죠? 비읍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목적어는 생략될 수가 없다. 아니죠. 목적어도 뭐 될 수 있습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겁니다. 96번. 밑주친 부사의 관계가 무엇한 것이? 호응 관계가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치는 무엇과 호응합니까? 마치 뭐뭇한 것처럼과 호응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뭐뭇처럼, 마치 뭐뭇한 것처럼. 그럼 마치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려는 인상을 받았다. 아닙니다. 고칠까요? 어떻게? 인상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2번. 우리 업소에서는 미성년자 고용을 1절은 무엇과 호응해야 됩니까? 1절은 무엇과 호응해야 돼요? 부정적 서술어와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1절 하지 않겠습니다. 호응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는 이번 일을 결코도 무엇과? 부정적 서술어.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됐죠? 차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지언정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아니라는 게 들어왔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97번. 다음 중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철수 밥 먹는다.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기억부터 볼까요? 철수 밥 먹는다에서 철수 밥은 단어 맞죠? 분명히. 어절로 각각이 주어. 주어 맞아요? 부사가 아니라 조사 뭡니까? 철수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라 목적어가 생략이 된 겁니다. 목적격 조사.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라 목적어의 문법적 기능 수행해야 되죠. 1번 틀렸고요. 니은.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니은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아니죠.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절입니까? 네, 여러분 이거 무슨 절입니까 지금? 아니 무슨 절이야?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할 때 그런 심한 말은 뭐야? 관용절. 그럼 뭐의 기능을 해야 돼요? 관용어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무슨 절일 때? 명사절일 때만. 조사가 무슨 조사가 와야 돼요? 목적격 조사가 와야 되잖아. 아이씨. 명사절은 뭐의 기능을 해? 미음, 음기, 니은거, 니은바 이런 걸 통해서 뭐의 기능을 해요? 주어, 목적어, 부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서술절은 주술의 관계에서 서술어 안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오는 거고, 관용절은 니은, 리을, 은, 는, 던이 와가지고 뭐의 기능을 합니까? 관용어의 기능. 아 이거 하는 거잖아. 3번. 오늘 내가 본 영화는 세계 10대 명화에 속한다. 대것에서 내가 오늘 본은 관용어 기능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슨 절이니까? 무슨 절이니까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무슨 절? 관용절.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고요. 리을.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자였음이 밝혀졌다. 명사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뭐의 기능을 합니까?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왔으니까 목적어 성분이 아니라 무슨 성분? 주어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10대 명화. 뭔지 몰라서 생략. 10대 명화가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10대 뭐 이런 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본 영화의 10대 명화는 죽은 신의 사회, 올랜도 호퍼스, 인생은 아름다워, 그 다음에 쉰들러 리스트, 그 다음에 시네마 천국, 또 뭐가 있을까? 너무 자주 본 거, 너무 좋아서. 대부는 별로 안 좋아해. 포레스트 검프도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포레스트 검프도 했는데 외국 영화네. 전부 우리나라 영화가 감동 있게 본 게 없나 보네.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봐도, 저는 봤던 영화 잘 안 보는 편인데 이런 건 좀 여러 번 본 거. 자, 9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 자, 그녀는 아름다움이 꾸며주는 게 뭡니까? 꽃을 꾸며주고 있죠. 관용어 맞나요?
맞습니다. 관용 맞아요. 품사는요?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문장 성분이 이거 관용어 맞아요. 꽃을 품에 가득히 수식하는 건요? 안따를 수식하고 있죠. 부사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자체가 부사어죠. 하루 종일 비가 왔다. 비 가죠. 그 주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행히도 수식하는 게 뭡니까? 즐거운 거죠. 마음만은 즐거운 거죠. 그러면 독립어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어입니다. 문장 종류 99번 넘어갑니다. 다음 밑줄친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 나만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예요. 못 춘다. 누가 못 추는 거죠? 누가 못 추는 거죠? 아무나가 못 추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자, 열리죠. 어디에서 열리는 겁니까? 학교에서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처소 부사격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열심히 일했죠. 누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누구나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서술어를 보니까 주어가 되는 거고 3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100번.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할 때 겹문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겹문장이 아닌 것. 자, 되지 않았죠? 한강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 한강의는 관용어. 다리는 주어. 그는 관용어. 당시 부사어. 몇 관용어. 개 보어. 왜? 뒤에 돼지가 나와버렸으니까 되지 않았다죠. 되지 않았다는 서술어죠. 근데 걔는 보어입니다. 왜? 조사 뭐가 생략됐죠? 가가 생략된 거죠. 지금 문장성분으로 가고 있잖아. 문장성분이니까 품사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한강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가? 무슨 조사? 관용 조사가 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관용 다리는 주어. 그는 관용어. 당신인 부사. 몇은 관용어. 걔는 보어. 되지 않았다 서술어. 뭐야 이거? 혼문장인데? 2번. 그는 밑줄 아는 것도 없이 무슨 절? 그는 아는 것도 없다 자리에 없이가 왔으니까 부사절. 나는 학교에 가 곧 동그라미 무슨 절?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쵸? 이건 이어진 문장이니까 겹문장 맞죠? 나는 그림을 그리다 자리에 기가 왔죠. 무슨 절? 명사절. 그런데 뭐의 기능을 하는? 주격조사 가가 보이니까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다음 예문 중에서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입니다. 철수는 그 예쁜 동그라미 칠까요? 예쁜이니까 뭐가 왔습니까? 용언에다가 관용사용어미 니은이 오니까 관용절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문장?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관용절이니까. 2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밑줄 비가 오다죠. 거기다 뭐가 왔습니까? 기명사절이 왔죠. 뭐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그러면 이것도 무슨 문장? 아는 문장입니다.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뭐가 된 겁니까? 봄이 밑줄 주어죠. 되다 서술어죠. 맞아 안 맞아요? 다시 꽃이 밑줄 주어죠. 가득 피다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어죠.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준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고 세 번째는 이어진 문장이 됐죠. 4번은 도리는 지금 중요한 때임을 지금이 중요한 때다 자리에 이미 왔죠. 명사절 뭐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아는 문장이 되고요. 철수는 김 선생님이 뭐 했다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무슨 절? 인용절. 간접 인용,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무슨 거죠?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되는 거고 3번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102번. 된장국 먹으러 가? 아, 화장지 색깔 쓰러 간대. 자, 102번. 다음 밑줄 친 절 중에서 문법적 특성이 나머지와 다른 것 그랬습니다. 철수가 먹은 사과, 보세요. 철수가 무엇을 먹었죠? 사과를 먹다죠. 무슨 절? 관형절. 관형절 중에서도 뭐가 생략됐죠?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입니다. 영희는 시장에서 과일도 사고 채소도 샀다.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이죠. 어머니는 오빠가 건강히 돌아오기, 이거 뭐죠? 명사절이죠. 오다 자리에 기가 왔으니까 명사절. 친구는 나에게 오늘 모임은 재미있었냐? 고 인용절. 간접 인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03번. 다음의 설명을 고려할 때 제시된 예 중에서 문장의 유형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 그랬습니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 동그라미,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 동그라미. 자, 겹문장에는 혼문장들로 이어지는 이어진 문장과 이어진 문장 동그라미, 혼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문장 성분이 되어 있는 아는 문장 동그라미 다 알고 있습니다. 1번은 뭘까요? 그는 큰 차를 샀다. 큰 동그라미 무슨 절입니까? 관형절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큰 거죠? 차가 크다죠. 관계관형절. 2번 나는 그 책을 읽고 싶다 밑줄 치시고요. 주어가 뭐죠? 나는. 그는 뭐가 되는 거죠? 관형 책은 목적 읽고 싶다 서술어. 그러니까 혼문장입니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주어. 앞발이 짧다 서술어. 근데 서술어 안에 앞발이 주어 짧다 서술어 나오는 서술절. 나는 기차가 떠났음을 미주치면요. 무슨 절? 명사절. 기차가 떠나다 자리에 음이 오고 목적격 조사가 왔으니까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된 겁니다. 104번. 다음 중에서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 그랬습니다. 1번은 뭐죠? 그 일은 하기 다음에 그 일을 하다죠. 거기다가 기가 왔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 목적의 주어의 기능을 하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다 그러면 꽃이 피다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철수는 밑줄 발에 땀이 나 도록이 나왔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 곧 동그라미 무슨 절? 인용절. 그러면 1, 3, 4는 무슨 문장이고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면 2번은 이어진 문장입니다. 105번. 겹문장인 것을 찾아라. 없어는 뭡니까? 누구 없어죠? 누구 없어? 겹문장이에요? 혼문장이에요? 혼문장. 추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한다. 누가 그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겹문장입니다. 3번은요. 그러는 뭡니까? 문장 성분이 관형 사람이니 주어 어찌는 부사어 그러는 관형어 일을 목적어 하다니까 서술어가 되는 거죠. 해는. 4번도 볼까요? 나는 문장 성분 주어 나만 의니까 관형어 삶을 목적어 나만의 관형격 조사니까 관형어 방식으로 부사어 산다 서술어. 106번.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다른 하나. 철수가 합격했음을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죠. 눈이 빠지 도록 동그라미 무슨 절? 부사절. 황금 보기를 보다에다가 기가 왔으니까 명사절. 기온이 내려가는 밑줄 치시고요. 무슨 절입니까? 관형절이죠. 기온이 내려가다 자리에 는이 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관형절 중에서도 동격일까요? 관계일까요? 기온이 내려가는 게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이 되니까 기온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격 관형절이 될 거고요. 5번은 열심히는 주어 했는데도 서술어. 학점이
주어. 안 나오는 거 서술어.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어진 문장입니다. 1, 2, 3, 4번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인 반면에 5번은 이어진 문장. 근데 이거 이어진 문장은 동격일까요? 종속일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정답은 5번. 107번 안긴 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것. 주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그 학교는 밑줄 교정이 넓다. 서술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 안에 교정이 넓다라는 주술 관계가 다시 한번 해결되니까 서술절. 2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밑줄. 비가 오다 자리에 기가 왔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이면서 를이니까 뭐의 기능을 하죠? 목적어의 기능. 아이들이 놀다 가는 뭐죠? 놀다 가다 자리에 뭐가 온 겁니까? 니은 관형절이 되는 거죠. 관형절은 부속 성분이지 필수 성분, 주 성분은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대화가 어디로 튈지는 리을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리을지. 리을지는 무슨 거죠? 니은지 리을지 전부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108번 구조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분류할 때 보기에 쓰인 문장과 가장 유사한 것 했습니다. 무슨 절입니까 여러분? 해가 지는 밑줄 칠까요? 해가 지는 뭐죠? 관형절입니다. 장면이 무척 아름답다. 무슨 관형절? 해가 지는 게 뭐죠? 장면이죠. 장면이 해가 지는 거잖아요. 동격 관형절입니다. 1번 어제는 진호가 밑줄 나에게 사랑한다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건 끝났네. 인용절. 2번은요. 영웅이 돌아올 밑줄 칠까요? 영웅이 돌아오다 자리에 리을이었으니까 관형절이죠. 그러면 영웅이 돌아오는 게 뭡니까? 시기. 그 시기가 영웅이 돌아올 때죠. 그러면 동격 관형절입니다. 3번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다. 주어 서술어죠. 나는 다시 주어. 사퇴하겠다. 서술어. 그럼 이어진 문장입니다. 어떻게 이어졌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강인의 영호가 돌아오기만 밑줄. 돌아오다 자리에 기가 들어온 거죠. 명사절. 근데 뒤에 보니까 을이 왔으니까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됐죠. 109번 가다의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어는 이마에 흐르다 무슨 절? 이마에 흐르는 무슨 절? 관형절. 그러면 1번 가의 밑줄친 부어는 주원이 여러분 주원이 이마에 흐르고 있어요? 맞박이 얼마나 크다고 도대체. 흐르고 있는 주어가 뭐가 생략됐습니까? 땀이 이마에 흐르다죠. 그러니까 주어인 땀이 생략되었습니다. 정답 1번이죠. 그가 성실한 사람인 명사절이네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그러면 나에서 밑줄친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성실한만 묶어볼까요? 그가 성실하다 자리에도 뭐가 그가 성실하다죠. 하다 자리에 뭐가 온 겁니까? 니은.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성실한도 안긴 문장이죠. 뭘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죠. 영희는 아는 것도 없이니까 무슨 절?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에서 밑줄친 부분은 부사어 구실을 한다. 부사절은 부사어의 기능이니까요. 위 문장에서 밑줄친 부분은 모두 문장 속에 무슨 문장이다? 안긴 문장이다. 이겁니다. 이거 원래 교육청 문제입니다. 주원이라는 말만 하나 바뀐 거예요. 주원이라는 단어에다가 뭐만 바뀌면 담징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원이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니 갑자기 또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했지만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문제 그대로 거의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다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 110번 다음 중 문장 구조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 나머지와 다른 것 그랬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그치다죠. 그러면 면 동그라미 날씨가 더워질 것이다. 무슨 문장? 이어진 문장. 그는 고향에 갔다. 그렇더라도 동그라미 큰 집에 들르지 않는다. 역시 이어진 문장이죠. 내일은 바람이 분다. 그리고 곧 동그라미 비가 오겠다. 역시 이어진 문장입니다. 형은 동생이 하다죠.
뭐가 왔습니까? 니은 여세가 관형절. 잘못을 감싸주었다. 아는 문장이죠. 동생은 일이 생겼다. 그래도 내일은 곧 완성하겠다. 1, 2, 3, 5번은 이어진 문장이고요. 4번만 뭐가 관형절로 아는 문장입니다. 111번 아래 문장의 밑줄진 관형절 중 피수식어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 하나 그랬죠. 길 가는 친구를 붙잡았다. 친구가 뭐를 한 겁니까? 길을 가다죠. 뭐죠 그러니까? 동격관형절인가요? 관계관형절인가요? 관계관형절입니다.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썩 좋지 않다. 누가? 사람들이 고기를 주식으로 먹다죠. 뭐가 생략된 겁니까?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순이가 어제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이죠.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고향에 살고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주어가 생략된 무슨 관형절? 관계관형절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이죠. 사실 동그라미 칠까요? 그 사실이 뭡니까? 그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관형절은 맞지만 무슨 관형절? 동격관형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5번 여기서 팔리는 물건은 모두 질의했다. 여기서 무엇이 팔리는 겁니까? 물건이 팔리는 거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관형절 중에서 무슨 관형절? 관계관형절. 문장 성분이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라면 4번만 뭐가 되는 겁니까? 동격관형절이 되는 거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12번 다음 문장의 짜임새에 대한 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 그랬습니다. 그는 마음이 넓다. 무슨 절? 인용절 아니죠. 그는 마음이 넓다. 서술어죠. 그 안에 다시 마음이 넓다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만들어지는 서술절이고요. 나는 학생이 아니다. 아니다. 동그라미 치면요. 뭡니까?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어, 학생이 보어, 아니다 서술어. 서술절이 아니라 혼 문장입니다. 주어, 보어, 서술어가 한 번씩밖에 없는 혼 문장이 되는 거고요. 눈이 소리도 없이가 나왔죠. 소리도 없다니까 없이 달리도록 아서 이런 것들은 부사절 맞고요. 정답 3번이죠. 인생은 짧다. 그리고 예술은 길다. 혼 문장인가요? 아니죠. 이어진 문장이죠. 어떻게? 인생 짧고 예술 긴 따로따로가 묶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오다. 그리고 나서 땅이 미끄러진 거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정답은 뭡니까? 3번입니다. 자, 기출 변형 들어갑시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인다. 끝낼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입술이 바삭바삭하네. 이거 빨리 나가는 이유 알겠죠? 이거 쓰고 나가면 이거 진짜 우리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쓰고 이거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왜? 실없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사람들이 또 꼭 먹어야 돼요. 자꾸 가기 시켜놔야 밥 먹다가 왜 내가 좋은 일 해주고 있잖아.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먹을 때 까먹어? 아메바예요? 유글레네 단세포야. 먹을 때는 우리 딸내미도 막 울다가 먹을 거 주면 끝이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들들은 안 그러는데 딸들이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뭐해서? 심성이 심성이 고와서. 그럼 동물들이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고운 거야? 진짜로 나이를 먹어도 여자들 중에는 막 화가 나더라도 먹을 걸 주면은 차분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막 화내다가도 그러지 마. 뭐 먹으러 갈까? 그래. 뭐 이런 사람들. 진짜 그렇게 되나? 난 여자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돼? 먹을 때 그렇게 막 행복해?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살이 쪄야 되니까. 남자들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는 죽기 싫어서. 병이 걸려서 안 빼면 죽습니다만 뺍니다. 여자들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계속. 근데
그 재밌는 소리인데 오늘 똥 시리즈로 한번 다 기숙학원 가잖아. 여자 기숙학원, 남자 기숙학원 중에 분뇨차 있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분뇨차가 같은 날짜에 가서 이렇게 분뇨를 빼잖아. 똥 빼잖아. 여자 기숙학원이 훨씬 많답니다. 먹기는 남자가 많이 먹는데 그렇대. 아니 운동에서 다 이제 하는 거고 여자들은 안 하니까 다 해야 되는 거고.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설마 분유차 그 장난 아니겠지 그 사람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자 1번 다음 밑줄친 단어 중에서 품사가 명사가 아닌 겁니다. 명사가. 자 이건 한번 해보자고. 시험을 앞두고 자꾸 나쁜 꿈을 꾸어서 불안하다. 물어봐야지. 명사형과 무엇이 있죠? 파생명사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거 여러분 이제는 지겨워서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올해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용언에다가 뭐가 붙어버린 게 문제입니까? 미음이나 음이 붙어버리는 게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명사형은 뭐가 되지 않아요? 품사가 뭐 하지 않는다?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파생명사는 품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형은 영원히 품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 아니에요. 파생 명사는 동사나 형용사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죠? 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홍석천. 얘는 하리수. 분명히 남자였던 게 지금 뭐가 됐어요? 여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성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얘는 하는 행동은 뭐처럼 행동해요? 여자처럼 이야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어디 가야 돼요? 남탕을 가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홍석천, 얘는 하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품사니까 얘는 뭐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관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얘는요?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해요? 안 해요? 호응합니다. 반면에 얘는 호응이 안 되죠. 얘는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도 가능해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불가능한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자꾸 나쁜 꿈을 꾸어서 불안하다. 원래 기본형은 꾸다죠. 꾸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미음이 왔죠. 그러면 얘는 명사형이에요? 파생명사예요? 자 나쁜 꿈을 왜요? 나쁜이 뭡니까? 관형어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 파생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명사니까 품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동사에서 뭘로?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계속 나올 거니까. 두 번째, 오늘은 푹 잠으로써. 푹이 뭡니까? 부사죠. 자긴 자는데 어떻게 자는 거죠? 푹 자니까 뭐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명사가 아니라 명사형입니다. 모양은 뭐처럼? 명사처럼 하고 있지만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다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애들 싸움이 결국 애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관용사죠.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명사. 그러면 싸우다라는 동사에다가 미음이 붙어서 뭘로 바뀌어버린 겁니까? 명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4번. 시험이 끝나자 거리니 기쁨. 자 보세요. 거리는 기쁘다라는 게 돼야 안 돼요? 거리는 기쁘다? 거리가 기쁘다가 돼요? 거리가 갑자기 나에서 내 이름은 성은 것이야, 이름은 리야, 아싸, 뭐 미치지 않고서요. 그러면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돼야 안 돼요? 서술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서술성이 없는 건 뭡니까? 파생명사예요, 명사형이에요? 파생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된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2번 다음의 예와 같이 동일한 형태인데 서로 다른 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요. 이때 당신은 몇 인칭? 유의 개념이죠. 2인칭이죠. 어머니께서도 아직은 당신이 조사 상력된 거고요. 손수 빨래를 이때 당시에는 높임을 쓰는 3인칭 존칭이죠. 그러면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닌 것 이겁니다. 어머, 이 좀 봐. 왜 나에게 시비를 걸죠? 이때 이는 뭐죠? 시비를 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나한테 시비 거니? 2인칭이 되는 겁니다. 사진 맨 끝에 있는 이가 누구야? 자, 여기는 없고 사진 속의 인물을 지칭하는 거니까 몇 인칭? 3인칭이 되는 거죠. 2번 그 일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몇 인칭?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니까 몇 인칭? 1인칭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는 2인칭과 3인칭의 관계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인데 뭐가 쓰이는 거, 인칭이 다르게 쓰이는 걸 찾으라는 거지 2인칭, 3인칭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2인칭. 현아는 제가 한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이건 뭐죠? 제기칭이죠. 제기칭은 몇 인칭입니까? 3인칭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1인칭과 3인칭이 된 겁니다. 2번. 저희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고생하시는군요. 나를 포함한 1인칭이죠. 필리핀 며느리는 친구가 오면 서로 저희 나라 말로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제기칭 3인칭입니다. 4번이 정답이겠죠? 현진인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몇 인칭입니까? 현재 방으로 돌아갈까? 3인칭이죠. 이 병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고칠 수 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때 자기는 뭐죠? 3인칭이고 이때 자기는 명사죠. 인칭관계가 아니네. 정답은 4번. 3번 별표. 미지칭과 부정칭은 꼭 나옵니다. 무엇의 성격이 다른 하나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건 뭐죠? 아직 모르는 상태를 말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미지칭.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때는 뭐가 되는 거죠? 부정칭. 그러면 1번은 미지칭, 2번 배가 고프니 그죠? 뭐 먹을 거 있긴 있는데 뭐라도 먹자. 그러니까 있는 건 아는데 그 무엇을 잘 모르니까 부정칭. 방 안에는 세간이 있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다. 그 들어갈 게 뭔지는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건 알지만 그게 뭔지 몰라. 부정칭. 남자는 무엇을 증언할 거는 맞아. 차분히 이야기를 근데 증언 중에 무엇인지 모를 거니까 부정칭.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기억 리을에서 밑줄친 이다. 이다가 뭐죠, 여러분들? 이다는 품사품용입니다. 이다는 뭐가 되기도 하고요? 이다는 원래 뭡니까, 여러분들? 서술격 조사죠. 근데 뭘로도 쓰입니까? 동사로도 쓰이는 거죠. 올리다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띠를 지붕에 이고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죠. 올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항아리를 머리에 이다.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올리다의 개념이니까. 그러면 1번. 순서대로 말하래요. 그녀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다 맞나요? 이때 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끄덕이 뭐예요? 끄덕. 부사 끄덕이다, 끄덕이고, 끄덕이며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접미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내 사진이다. 체온에다가 이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조사죠. 조사 중에서도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죠. 체온 뒤에 붙었으니까. 3번, 물동이를 머리에 이다. 이때는 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죠. 그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와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예습이다, 복습이다. 이때 이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접속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미사, 서술격조사, 동사, 접속조사 몇 번인가요? 2번이 정답입니다. 5번 다음 문장에서 주격조사가 쓰인 것입니다. 주격조사. 중국에서 보낸 사신, 중국이 보낸 사신이 돼야 되는데 무정명사에는 뭘 쓸 수 있다? 무정명사라든가 단체에는 이가 대신에 에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격조사 맞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난 사람은요? 어디에서? 처소죠. 부사격입니다. 학생인데 어디에서 온 거죠? 섬에서. 부사죠. 별똥별인데 떨어졌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부사입니다. 6번 다음 중 조사까지의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남아라 범위의 끝 맞죠? 한정시킨 거 맞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극단적 의미입니다. 이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의 뜻이니까 극단의 범위를 설정한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요? 범위의 끝이죠. 인형을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이야. 극단적인 거 맞고요. 7번 다음 중 밑줄 친 용언 중에서 어미 활용 양상이 다른 것은 어미 활용 중에는 무엇이 있죠? 규칙과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 다 생각하고 있죠. 1번 청소만 열심히 했다. 여러분들 하다가 붙으면 뭡니까? 하다라는 게 나오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불규칙입니다. 보세요. 여기다가 아나 어를 붙이면 되잖아요. 아를 붙이면 아가 뭘로 바뀝니까? 여로 바뀌니까 여불규칙이잖아요. 하다에다가 붙은 건 여불규칙입니다. 무조건. 하여가 됐으니까 여불규칙. 두 번째 잔디가 푸른 빛을 푸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형이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뭐가 붙으면 돼요? 누른이구나. 푸르다가 왜 벌써 나왔지? 누르다, 누르고 니은이 오면 되는 거죠. 그럼 누름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가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누르다가 뭐가 되는 거? 러가 되는 거죠. 무슨 불규칙? 러불규칙. 여기는 여불규칙. 둘 다 뭐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어미불규칙이 되는 거죠. 지금 세 번째는요. 일은 기본형이 뭡니까? 이르다, 이르고, 이르니 어를 붙이면요. 일러. 무슨 불규칙입니까?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이죠. 맞아요? 어미 불규칙입니까? 어감 불규칙입니까? 어감 불규칙이죠. 사도, 바, 우르. 생각나시죠? 마지막에 푸르다도 똑같은 거죠.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어는요. 푸르, 러.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 그러면 여러 불규칙은 무슨 불규칙? 어미 불규칙. 그 다음에 얘는 르 불규칙은 사도, 바, 우르 할 때 어감 불규칙. 모두 불규칙이 있지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자, 8번부터 22번까지 다음 시간에 31번까지 마무리하면서 2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2권. 됐죠? 어디 풀어요? 우리 문학이 지금 시가 어디까지 나갔지? 그 뒤로부터 시 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또 비문학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하고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